검색 광고의 계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키워드, 광고 문구, 랜딩 페이지, 확장 문구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키워드, 그룹, 캠페인 이 세 가지 요소의 수직 수평적 관계를 계정 구조라고 합니다. 계정 구조는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 운영을 실행 레벨에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키워드 개발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계정 구조는 검색 광고 계정의 설계도이자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계정 구조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운영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계정 구조는 검색 광고 계정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나중에 입찰가, 예산, 광고 문구, 랜딩 페이지 등 다양한 부문의 최적화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됩니다. 올바른 계정 구조 개발을 위해서는 계정을 구성하는 키워드, 그룹, 캠페인이라는 세 개의 레이어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레이어의 설명을 위해 우리에게 친숙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내에는 단과 대학들이 있죠. 각 단과 대학 내에는 개별 학과가 있고요. 학과 내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단과 대학 내의 학과들은 비슷한 학문적 성격을 갖습니다. 의과 대학 내에 건축과가 있으면 이상하겠죠. 심리학과가 음악대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 학과 내의 학생들은 동일한 학문을 공부합니다. 법학 전공자가 영문과에 소속되지도 않고요. 체육교육과에 화학 전공자가 입학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세 레이어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키워드예요. 레이어 중에 제일 하위 구성 요소입니다. 같은 속성의 키워드가 모인 것이 그룹입니다. 즉 그룹은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슷한 그룹들을 모으면 학부와 같은 개념인 캠페인이 됩니다. 구조상 제일 상위 개념입니다. 미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컨설팅사인 맥킨지의 논리적 사고방법론인데요.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 요소들의 합이 전체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에서 A와 B 사이에는 중복된 영역이 있습니다. 미스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들이 있네요. 미스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이 미스라는 개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각 요소들 사이에 중복이 없고 각 요소를 합친 것이 곧 전체가 되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이 히어로들을 미스하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의 기준으로 하되 일관되고 미스하게만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남녀로 구분해 볼까요? 미스하죠. 제작사로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미스합니다. 날 수 있다 없다, 초능력이 있다 없다 등 다양한 기준이 가능합니다. 미스하게만 구성해 주세요. 계정 구조를 개발할 때 이 미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도형들을 미스하게 분류해서 계정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비슷한 속성을 찾아서 분류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요소, 빨간 세모, 녹색 세모, 노란 A 등이 키워드입니다. 이것들을 한번 묶어준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그룹이고요. 도형, 숫자, 문자는 캠페인이 됩니다. 그룹과 캠페인 구성에는 여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정의 분류 기준은 여러분들이 검색 광고 성과를 보는 기준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하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아디다스의 예를 볼게요. 웹사이트의 구조를 따라서 계정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디다스의 경우 웹사이트 구조의 최상위를 따르면 제일 상위 구조, 즉 캠페인은 맨, 위민, 키즈가 됩니다. 만일 아디다스가 검색 광고를 통한 광고 성과를 볼 때 남성, 여성, 아동 제품을 비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신발, 의류, 액세서리로 구분해서 비교한다면 캠페인 역시 신발, 의류, 액세서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십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호텔의 계정이
데스크탑과 모바일이라는 단 두 개의 캠페인으로 구성된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의 마케팅 담당자라면 기기에 따른 실적 분석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점별 실적 분석이 가장 중요할까요? 둘째, 캠페인과 그룹 이름은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캠페인과 그룹 이름만 보고도 그 안에 어떤 속성의 키워드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마케팅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색 광고 성과 리포트를 보고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캠페인과 그룹 이름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면 보고서를 보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요? 농구화와 축구화의 실적을 비교하고 싶은데 0001, 0002라고 그룹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그룹의 성과가 무엇에 대한 성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룹 이름을 고비용, 고CPC, 고효율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 관리에는 편할 수가 있겠죠. 고비용 키워드의 일예산, 고CPC 키워드의 입찰가, 고효율 키워드의 순위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보고와 분석 그리고 개념이라는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빈번한 사례는 대표와 세부라는 이름의 사용입니다. 한 그룹 내에는 같은 속성의 키워드들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와 세부 안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할까요? 대표란 무엇일까요? 브랜드의 대표성을 갖는 키워드, 매출이 많은 키워드,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노출이 많은 키워드. 그럼 세부는 무엇일까요? 아마 조금이라도 검색 마케팅을 접해본 분들이라면 롱테일 키워드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디다스 농구화 추천, 아디다스 신상 축구화 가격 등 여러 단어로 구성된 복합 키워드들이 떠오를 거예요. 처음 그룹을 만들 때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이게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대행사 변경부터 컨설팅까지 수많은 다른 대행사의 운영 계정을 보면서 대표와 세부 그룹이 일관되게 적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마땅히 갈 데 없는 키워드나 급하게 추가되어서 분류를 지정하지 못한 키워드들을 그냥 집어넣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분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막상 분류를 해보면 한 키워드의 속성이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수원 와이퍼 추천은 브랜드 키워드일까요? 제품 키워드일까요? 강남 피부과 추천은 지역 키워드일까요? 병원 키워드일까요? 수백 수천 개의 키워드를 분류하다 보면 기준이 흐트러지기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분류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일관성과 예외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강남 피부과 추천이 지역 키워드로 분류되었다면 강남 피부과나 강남 피부과 후기도 지역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복잡한 구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보고서 자체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요. 보고서의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최적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키워드를 추가하고 광고 문구를 변경하는 등의 유지 작업도 제한됩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한 그룹당 허용되는 광고 문구 수가 최대 5개인데요. 문제는 광고 문구의 등록은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삭제는 수작업으로만 가능합니다. 수백 개의 그룹에 들어가 일일이 광고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면 유연하게 광고 문구의 변경과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검색 광고 계정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뤄봤습니다. 계정 구조, 특히 그 개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기초 지식 같아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잘못된 계정 구조가 만악의 근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은 기본 구조가 잘못되면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욱 도움되는 정보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